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서울시 서부권 사업과 사업총괄팀장 황동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다만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2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장소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하하호호 홍제 마을 활력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청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되는 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는 설명의 발표 내용을 시청하시면서 유튜브 댓글이나 마지막에 안내해드릴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도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을 하고 주요 참석자 소개, 활성화 계획 안 설명, 관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담당 부서장이신 서울시청 서부권 사업과 김종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토론자로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 SH도시연구원 김승주 수석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로 작은도시 대장간 김성훈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제역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 및 상인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도시디자인공장 장경철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경철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1년여 넘는 시간 코로나와 함께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주민분들 서대문구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의견 주시면 마무리할 때까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아마 주민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주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성운사거리고 지금 여기가 홍제역이죠. 이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한 16.7만 제곱미터가 대상지 경계가 되겠고요. 토지만 해서 800개가 넘는 꽤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70년대에 알려졌던 유진상가, 인왕시장, 문화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서부권에서 생활중심지 하면 홍제, 홍은사거리 이제 이렇게 잡혀왔던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렇게 서부권 축이 연신내를 넘어서 이제 삼성 창릉까지 가다 보니까 삼성 창릉까지 가다 보니까 상당히 광역화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조금 노후화도 되면서 함께 좀 침체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2019년에 활성화지역을 선정을 했고 작년 7월에 전략계획 확정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상으로 정해놓은 세태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 모두를 다 그 중에 2가지만 만족하면 되는데 2가지 만족하고요. 세태만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자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입니다. 한양도성 라인이 있는데 한양도성 라인 바로 옆에 근접해서 저희 지역이 있고요. 이미 저희 서대문구 전체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생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다라는, 이 홍제천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하천인데 관통하고 있는 대상지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통일로뿐만이 아니고 강북순환선 자체가 이제 교차되면서 환승역세권, 그래서 통일로 축의 핵심지로 구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홍제천이나 인왕산,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자원 을 좀 활용해 보면서 동시에 중심지로서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서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을 좀 강화해 가자, 이런 내용들을 좀 잡아놓은 게 있고요. 서부권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 계획도 서울시에서 수립했는데 최근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지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젊은 사람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만들어가고 이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보면 저희 서대문구로 좀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서대문구 안에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을 가진 구가 서울에 없어요. 그 구 안에만 9개 있고요. 학생이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사실 훌륭한 역사를 가진 대학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홍익대학교까지 다 포함하면 대학만 11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청년들이 뭔가 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상지에 있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자산 그 거점인데요. 여기가 이제 유진 맨션을 비롯해서 유진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홍제천 상부에 이제 지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50년이나 지나 버렸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이제 사실 철거는 쉽지도 않고 개발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여건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냥 사실상 현 상태를 유지해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특징적으로 보면 이쪽에 보면 서울시의 활성화 지역들이 40여 개가 있는데 뭐 더 넓게 보면 50개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한 창업자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새로 넣는 게 아니고 이미 창업자산이 이 지역 안에 있습니다. 27개 기업을 갖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의 거점으로 만들어가 보자,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요. 저희 대상지 빨간색 바깥으로 보시면 최근에 20년간 다 이렇게 개발이 됐고요. 아파트들 특히 최근에 해링턴 플레이스라든지 홍제 가든 브리츠처럼 최근에 들어오는 개발들까지 포함하면 한 5,500세대가 입주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저희는 조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중심지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될 수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상지로 좀 좁혀보면 말씀드렸던 해링턴 플레이스 외에 바로 위쪽에 홍은 1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얼마 전에 선정이 됐고요. 홍제 2, 3 정비 사업들이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해링턴 플레이스도 지금 여기는 이제 입주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 인왕시장 같은 경우도 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추진하시는 다수의 정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될 부분들은 어떤 새롭게 들어오게 될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를 채워드리자. 특히 서울시에서 이번에 새롭게 민선 6기 보궐이 이루어지면서 재구조화 방향을 좀 만들었는데 유진상가 같은 지역의 자산을 집중적으로 명소화 좀 해서 이걸 중심으로 진짜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물을 부어주면서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루고루 쓰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역의 자산을 좀 특화해서 그 효과를 가지고 주변 지역의 파급력을 주자, 이런 유형의 하나로서 선택을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 2020년 작년 7월부터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요. 서대문구, 그 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함께 열심히 좀 노력해서 계획들을 좀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모사업이나 기자단, 재생대학, 협의체, 뭐 군의 여러 유관기관분들 협력하고 의견을 좀 들었고요. 뭐 이렇게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밖에 전시도 돼 있는데 일부는 공모사업들 운영을 좀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생활실험실이라고 해서 한 13명, 6개 팀이 이 지역을 놓고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 봤던 것도 계획 초기에 제가 진행을 해서 한 4주 정도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거 결과들을 가지고 국제 컨퍼런스도 작년에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좀 현실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서대문구라든지 관련 기관, 서울시 이런 부서들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가려내서 일단은 몇 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큰 방향들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홍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중심지로서 위상을 좀 되찾자, 이게 목표이고요. 홍제란 뜻이 널리 나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제가 되찾은 이 기능을
주변에 좀 다시 나눠주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럼 생활 중심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특히 홍제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일단 일자리 좀 있어야 젊은 사람들도 오고 주변으로 밥도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일자리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두 번째가 이제 상권도 지금 예전에 상업의 중심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이 상권을 좀 활성화해 보자. 이건 아마도 보행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걸어 다니고 유동인구가 늘어나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걸어 다니기 되게 힘든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재밌게 걸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끝으로 이제 부족한 생활 문화 시설들이 좀 있으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최대한 없는 땅이지만 쥐어짜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3가지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 각각의 방향별로 3가지씩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되 저희 지역들 홍제역과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사업들을 집중해서 가되 그와 연계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나 시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전체적으로 파급을 만들어 가자. 우선적으로는 저희 말했던 2가지 거점을 중심으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보자 이런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현재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좀 위해서 새롭게 이제 노란색들로 앞으로 추진이 될 거거든요. 민간 사업들이. 이것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 중심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쪽에 좀 집중해서 통일로의 명소를 만들고요. 아울러 홍대역 주변에도 명소를 만들어서 2개가 전체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점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관리하는 지구단위계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구도를 짰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맥시멈 200억 원에서 하한으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억이라는 것들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들을 좀 추려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비용으로 좀 알뜰하게 쓰더라도 한 200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뜰하게 좀 나눠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각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여기까지가 전체 개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 사업들 9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일자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여기서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유진상가라는 저희 기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해 가자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창업교육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가보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복도로 돼 있어가지고 낡아 있는 공간이고 주민들은 사실 거기 들어가기도 들어갈 이유도 없고 가봐야 이용할 공간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추세들을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역사적인 또는 기존의 지역에서 개발이나 철거가 쉽지 않은 건물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특화가 좀 돼야 돼요. 경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의 트렌드들을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만났는데요. 창업 공간들의 트렌드들을 좀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간 자체가 요즘은 상당히 쾌적한 상황이 있어서 끊겼지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유진상가 창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이 정도 회의실만 오픈되어 있던 곳들을 좀 이렇게 컨퍼런스 홀이라든지 오픈된 워킹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서 주민이나 입주기업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3층 부분도 좀 이렇게 공용 오피스라든지 오픈 라운지 등을 통해 가지고 가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창업자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시뮬레이션 지금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공간들을 운영할 때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금, 그 다음에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 좀 고려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좀 선발해서 아예 운영을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립대학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놓은 거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패키지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나누어서 동반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스타트업에서는 기존에 이제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연세대라든지 이화여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계해서 멘토링 하겠다는 거고요.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 조금 더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024년 정도까지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업 공간만 있어서는 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분들 또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주 공간들을 함께 만드는데요. 지금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대료 자체는 좀 주변보다는 저렴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개인 공간도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쉐어하우스로 같이 살아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너무 세게 했을 경우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 커뮤니티 이런 것들 좀 방향으로 잡았고요. 현재 저희 서대문구와 서울시에서 유진맨션의 호실 2개를 각각 이제 매입을 해서 그곳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쓰고요. 공유 주방하고 거실 정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에 이제 입주를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입주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입주자들에 대한 계약 방식하고 커뮤니티 활동, 그다음에 갈등 조정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담아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험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합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새로운 인구들을 유입시키는 방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또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진상가 1층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 주변의 보행환경 정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홍제천이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다가 지금 지하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그게 끝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2단계로 연결하는 부분들 포함해서 많이 와야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 잘 아시겠지만 상점가가 이렇게 상당히 혼잡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거는 뭐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도로에 바로 면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좁은 보행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를 좀 사용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보행 공간도 어떻게 하면 좀 확보하면서 상가도 환경을 개선하고 홍제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지금 가려져 있어 버리는데 그걸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던 차에 주민분들이 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를 우선적으로 시범으로적으로 해서 이렇게 차양이라든지 매대 개선을 동시에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하고 상가 점유공간 약간 후퇴만 해주시면은 이 길이 상당히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상가 하부가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상가 외관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갈 생각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천천히 해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실 뭐 이렇게 자재창고 컨테이너 박스 뒤에 감춰져 있는 지하 홍제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사실 또 한 번에 이렇게 제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홍제천 진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유진상가 하부도 현재 주차장으로 이렇게 점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조명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이니까 좀 쉽게 다닐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 부분 말고 지하에 있어서는 지금 뭐 유튜브에 최근에 핫한 뭐 외국 유명 브랜드도 여기 와서 찍고 최근에 뭐 MBC 프로그램 내서 찍고 할 정도로 홍제유연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사람들을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예술 공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좀 연결시켜서 현재 여기까지는 와 있거든요. 저희 유진상가 아래쪽으로. 근데 저희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아래쪽 앞까지 연결해서 홍제유연 2라고 해봤는데요. 이것들 이 통일로를 건너서까지 오실 수 있게 지금은 쭉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지만 가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건너서까지 올 수 있게 하고요. 악취 문제는 여전히 이제 문제인데 그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소하면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양쪽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보행 연결 좀 완성해 가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걸어만 다닐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빛을 좀 사용한 시각적 경험을 활용해 드리겠다는 거고요. 코로나가 잘 마무리된다면 이제 그 안에서 이런 패션쇼라든지 이거는 유튜브 영상은 이미 지금도 많이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연결해서 활성화 공간을 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디지털 서울문예술대나 청년 스타트업들이 저희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분들한테 필요한 이제 생활문화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생활문화 시설들이 부족한 건 분명한데 그것들을 확보할 만한 공간이 홍대 자체는 상당히 밀집도대가 높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결국 이제 유일한 활용 가능한 공간은 이 바로 옆에 견인주차장 부지를 좀 활용해 볼 계획을 좀 잡았는데요. 홍제천이 지하로 가고 그 상부에 있는 복개 공간입니다. 현재 이렇게 생겼죠.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근데 한 4,000제곱미터 돼서 적지 않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복개 공간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건축물 설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그다음에 기존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기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기능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복층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이냐 찾아보니 홍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부족한 시설들이 이제 어르신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들은 창업 공간이나 상징과 활성화에도 되게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넣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생활 인프라 최저 기준들의 부족한 것들이 마침 유치원하고 경로당 이런 걸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저희 하하호 바로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가설 건축물로 이런 공간들 좀 설치하고요. 저쪽 철골 주차장은 임시로 복층화해서 지역 활성화 공간으로 좀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지역에서 뭐 이주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임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잘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린이 시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공간들보다 좀 더 전문적인 창업 지원 시설, 그 다음에 주차 공간 이런 것들 좀 포함해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의견을 좀 담아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홍제역이 이제 관문인데 지역에 그 지역에 3호선 딱 내렸을 때 지금 보면 비어있는 상가 공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저희가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활용할 수 있게 좀 확보를 할 계획이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공간, 문화공간 계획을 좀 잡았고요. 주민교육이나 강의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생활레저시, 그 다음에 음원 스튜디오, 그 다음에 동아리나 상인들 학습 지원하는 공간 이렇게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나 상인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진상가에도 이렇게 옥상 보면은 상당히 지금 사실상 좀 잘 활용되지 않고 이제 방치가 돼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일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문화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성해 가되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최소한의 이런 시설들 가지고 휴게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각공원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할 창업 공간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 데크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야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천막 치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마당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저희가 좀 담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좀 저희가 쪼개서 담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사업을 담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일단 선별해 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또 많은 비용을 쓸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좀 쪼개서 말씀드린 대로 했고요. 6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1, 2년간에 완료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도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6년 또는 그 이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6년, 2026년까지 하는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이제 해마다 추진할 계획들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이 계획은 오늘 이제 경청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견들 주시면 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행정기관분들 협의를 거쳐서 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위원회 심의 거쳐서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사업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 절차들을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거쳐서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좀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들이 더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이라든지 토론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 이메일과 팩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계획인데 좀 짧은 시간 설명드리느라고 좀 많이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도 워낙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홍경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차로 보니까 우리 코로나 발생자가 7,000명이 사실은 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주민들과 이렇게 사실은 좀 단체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는데 오늘 역시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홍제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총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당국대 교수 홍경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저희가 온라인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오프라인에도 코로나 때문에 몇 분만 저희가 조금 참석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토론이 한 40분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각자 우리 패널 분들은 서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좌측부터 중앙대 배웅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SH연구원의 수석연구원이신 김성주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도시디자인 대장간 김성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먼저 우리 패널 분들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주민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민분들 의견에 관해서 좀 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의 순서는 우리 김성훈 대표님부터 시작을 해서 김성주 박사님, 배웅규 교수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 간단히 우리 오늘 발제와 활성화 계획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작은도시 대장간의 대표 김성훈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다른 지역에 와서 이런 계획안을 얘기하고 뭔가 의견을 드려야 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상명대 앞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이웃 동네라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지가 항상 두 군데였던 것 같아요. 경복궁으로 갈까 홍제로 갈까. 근데 저는 열의 9은 경복궁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아요. 같은 3호선역에 있지만. 그래서 홍제는 저한테 머무르는 곳보다는 그냥 통과하는 곳, 뭔가 고속도로를 고가를 타려고 통과하는 곳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오긴 했던 게 홍제유연이 생기면서 그냥 저희 아들을 데리고 산책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좀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고 소비하고 머무르는 곳이 되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거주 인구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주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안을 보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유동 인구와 방문 인구를 늘리는 곳에 많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마중물이 이게 잘못하면 지역에 그냥 이 격자 나눠서 뿌리는 예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여기 홍제 계획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지역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 아주 집중해서 그것들을 마중물로 삼고 저는 그 이후 사업을 협력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력 사업과 연계 사업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주관부서나 서대문구 주관부서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도리어 마중물 사업은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면서 한 5가지 의견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창업 공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나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겁니다.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센터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걸 지었는데 짓는다고 주민이 오지 않아요. 상인이 오지도 않고요. 지역 주민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되게 좋았던 거는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서비스 면적도 늘리시고 그다음에 창업공간에서 레지던스 면적도 늘렸지만 단순히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민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이 공간에 대한 문턱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 단계에서 아마 계획 단계에서는 많이 어렵겠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제 실시 계획이나 이런 거, 세부 계획이 들어갈 때 좀 더 개방성 있는 공간, 네트워크화되는 공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업 공간이랑 레지던스를 만드는데 요즘에 하도 창업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 요건이지 충분 요건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유진상가에 만드는 창업 공간이 특성한 모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테크 기반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테크 기반은 여기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의식주 중심의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제 그 이유는 여기가 상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주거지가 있는 지역 소비 거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창업자인데 창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 테스트를 바로바로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나름대로 저는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주 중심의 시장 반응을 볼 수 있는 그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랑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 중기청에서 주는 돈은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한 팀당 주는 돈이 뭐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중기청 프로그램을 여기 오면 잘 지원받을 수 있다. 준비 잘해줄게. 차라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엑셀러레이터를 뽑을 때 잘못하면 엑셀러레이터가 그냥 용역자로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투자 기능이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요즘 청년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요. 좋으면 처음에 왔다가 다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성과가 나고 머무르는 창업 공간이 되려면 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제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다 미디어 아트잖아요. 그래서 관리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지금 홍제위원 팀 이제 제 담당 주무관님을 좀 잘 알아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도 약간 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홍제위원 2를 하실 때 홍제위원 1과 2의 관리 운영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기획이나 설계 조성 단계에서 요즘에 이제 공공미술에서 되게 중요한 게 주민과의 참여거든요. 그래서 홍제유연 2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홍제유연 2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 아트가 될 때 두 개가 다 상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보다 더 발전하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보면 지금 다양한 공간들이나 보행환경 개선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교통이나 시설물로 뚝뚝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할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되게 뭔가는 많이 하는데 아 저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이거 우리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딩 작업이랑 타운 매니지먼트 작업들이 일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홍제의 도시재생으로 만들어가고 엮어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각자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서 진짜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연계와 매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어린이나 학생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제가 홍제를 생각할 때 인근에 학교도 많고 주거 지역의 중심이거든요. 지금 계속 정비 사업이 들어오면서 아마 많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진 저 같은 학부모일 겁니다. 그래서 뭐 창업, 근데 요즘에 어린이 창업학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도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지금 문화도 있고 창업도 있고 이런 것들로 함께 어린이와 함께 묶어서 뭐 청소년 창업학교, 청소년 문화학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온다는 건 가족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
머무르고 이 유진상가에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 앉히고 나서 과일 가게로 유진상가 내로 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게 결국 지역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풋이랑 아웃풋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좀 홍제만의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2, 3년 후면 이 돈 이제 썼는데 효과가 있네 없네라는 얘기를 결국 듣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전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리는데, 처음에 공공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초기 단계부터 해야 되고요. 이게 공공 데이터만 뭐 매출 데이터든 유동인구 데이터는 있긴 한데 그것만이 모든 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상인을 좀 주민 공모사업 형식으로 좀 모아서 모니터링단을 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따로 하려면 용역이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공모사업에 모니터링단을 좀 만드셔서 그걸로 교육도 시키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지역에서 깊숙하게 지역의 변화 양상을 모아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아카이빙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에서는 생각보다 이렇게 마중물 사업이 이걸로 지역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마중물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이 기초를 닦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나 서울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하고 레이어를 더해가서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제가 경복궁으로 가지 않고 당연히 홍제로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미래에 그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본인의 개인적 경험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창업 공간을 조금 더 오픈해서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이 좀 이용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좀 차별화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제 유연 1, 2의 관리 운영상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그런 계획과 또 주민 참여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세 번째는 주요 거친 시설들과의 연계, 그러면서 브랜딩 작업을 통해서 정말 여기가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해달라. 그리고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주셨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계량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성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것도 함께 주민들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계신데,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을 통해서 마트도 만들고 주변이 조금 더 활성화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토론자는 SH 수석연구원이신 김승주 박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성훈 대표님이 그 옆 동네에 사셔가지고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셨는데, 저는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 아끼는 동네고, 뭐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홍제역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동네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계획에 계속 참여하셨던 주민분들 다수가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홍제라고 하는 이 지역 일대가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진상가에 대한 기대가 거의 한 몇십 년 됐죠. 그러니까 그 유진상가에 뭔가가 들어오면 이 동네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홍제역 일대 주변으로 재개발이 뭐 완공이 되고 나면 이 지역 일대가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좀 주민들을 좀 지치게 한 면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약간 저는 홍제역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홍제라고 하는 지역 일대가 갖는 특성들, 그러니까 산과 하천 그리고 이제 내부순환도로와 같은 그런 되게 하드한 인프라 때문에
지역 전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랑 하천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자원이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홍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물로 우리가 되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우리한테 이런 자원이 있고 또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계획들, 사업들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좋은 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나오겠지만 주중, 주말, 유입, 유출 인구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나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뭐 은평구 미래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보면은 은평구에서 결국에는 서대문구를 거쳐서 다 도심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이 홍제 그리고 서대문 요 일대, 홍제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주거에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신 주민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입지에서 그리고 이제 주거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 편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활성화 계획이 저는 되게 그 영리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 일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용지가 있어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 일대에는 아마 남는 땅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로 마중물 사업을 하게 되는 곳을 유진상가와 그리고 여기 차량 견인 보관소와 같은 곳들 중심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 그런 점들을 조금 주민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이제 죽어가는 동네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활성화 계획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창업이라는 걸로 풀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한테는 뭐 저희 이제 홍제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 혜택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풀어내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창업에 대한 부분은 김 대표님께서 너무 많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잘 이렇게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근데 저는 아마 아까 설명에서도 해주셨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대학도 있고 또 이제 여기를 오기 위해서 홍제역에서 내리고 또 다시 타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는 곳인데 보행 환경 개선이 사실은 첨가물 중심으로만 한정되는 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제역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구간들까지의 그런 공간들, 거기가 지금 굉장히 보행 공간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인왕시장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거기도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면서 보행 공간이 되게 더 많이 이렇게 좁아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좀 같이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이게 아마 지금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우리가 이 지금 활성화 계획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달성하기가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가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서대문구도 그렇고 사실은 서대문구의 의지보다도 이제 서울시에서 더 많은 관심으로 홍제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잠재력 그리고 되게 이제 그 뭐죠 지불 가능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되게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많은 지원을 계속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 청년 시절부터 이곳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 지형적 조건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이 인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출 인구,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다. 아마 그 부분은 주변에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또 이미 이제 완성된 곳도 있죠. 그러면서 저희 아마 계획에서도 조금 나왔지만, 결국은 이 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과 재생을 함께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재생 사업과 결을 좀 달리하고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행 공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달라.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이 지역 전체를 개선하기는 어려우니 여타의 그런 지속적인 서울시의 투자와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배용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리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웅규입니다. 오늘 뜻깊은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주민들과 그리고 여기 관계자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아마 만든 안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서 꼭 실행까지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국 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또 마중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도시재생 재구조와 그런 어떤 방향을 생각하면은 지역 특화, 지역 자산 중심으로 좀 특화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이 전체 지역을 좀 고려하는 틀은 조금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과 그리고 연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처 협업 사업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비록 마중물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선택하지만은 다른 부분과 더 연계해서 지역 전체 지금 당초 재생 사업의 목적인 생활 중심지로서의 그 역할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이런 지역 특화 자산과 연계해서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한 창업 공간을 적극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인근에 지금 그 얘기는 조금 포함은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역 대학의 참여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구에 보니까 한양대학 그리고 시립대학 얘기는 나오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다고는 소개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조금 우리 활성화 계획의 역할 변화, 최근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고 또 우리 도시재생 재구조와 그런 방향 전환 이런 거 연계한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업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는 창업숙을 그 유진상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해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자산 마련한다는 거는 뭐 좋은 방향성이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이 지역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하고는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정비사업들, 특히 이 상가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환경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등등 많은 민간개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기부채납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그것들을 창업속으로 활용하는 그런
좀 이렇게 재원을 이렇게 꼭 공적 재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들을 아마 이 활성화 계획 내에서도 좀 담아 주시면은 이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이런 어떤 민간 개발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세 번째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이제 우리 활성화 계획이 마중물 사업을 종류를 정하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할지를 정하는 활성화 계획에서 이제는 실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걸맞도록 해서 마중물 사업과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많이 발굴을 했겠지만은 연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부처 협업 사업 등등 민간 사업까지 해서 좀 더 포함하는 내용을 나중에 좀 담아준다면은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보다 실행력 있는 활성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꿈꾸는 홍제 지역의 재생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달라. 사실 마중물 사업 200억이 이제 사실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처 협업 사업이나 또 지자체 사업을 고려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자산에 기반한 재생 사업은 타당하다. 특히 이제 청년 창업과 관련하고 또 그 대신 지역 대학에 참여를 좀 해달라. 당초에 이제 저희가 연세대하고 MOU를 맺거나 또 이화여대 또 그 외에 홍익대하고도 지금 MOU를 이제 맺으려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역과 대학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활성화 계획의 역할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홍제동의 활성화 계획은 종전의 활성화 재생 사업과 굉장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정 시설이나 그 기능을 또 창업과 연계해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마중물 사업 외에 연계 사업 또는 이제 민간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활성하게 담아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들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우선 우리 여기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도시재생 사업이 좀 제대로 되려면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냐.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면 전주 한옥마을 예를 듭니다.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확정된 예산만 1조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200억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전주 한옥마을도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한옥 이제 어떻게 보면 특정 지구로 시작해서 600억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200억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정부 부처의 사업이나 민간 투자 사업을 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여타의 계획을 통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 홍제동 이제 홍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이제 홍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주민분 몇 분 안 되시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먼저 의견이 있으신 분 먼저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참 뭐 얼떨결에 여기 오게 됐는데 네. 저는 64년을 이 홍제동에서 살았어요. 살고 잠시만 성함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언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40년 이상을 시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동네 그 복지 쪽에 주로 이제 현재 3동 마법위원장을 맡고 있고 마을건구 이사나 복지관 운영위원을 지금 현재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진상가는 그 지금 남아 있는 세대가 91세대인데 아까 여기 그림으로 잠깐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집, 그리고 구청에서 한 집 이래 가지고 남은 집은 89세대예요. 지금 예를 들어. 근데 이제 광장이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이제 올라오는 진입로나 이 개천까지는 지금 다 이게 연계가 돼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게 돼 있는데, 이제 저희 유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촉진적으로 뭐 근 20년을 묶여 있는 바람에 지금 7이라든지 뭐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청장님하고 이렇게 면담하면서 뭐 참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개 지역씩 이렇게 이번 12월 달에 오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정하는데 여기가 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냐 그러니까 인왕시장 일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진삼각 2층의 광장을 그 넓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올라오는 진입로를 좀 확보돼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거기 연계해 가지고 참 이렇게 여기가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법에 만 30년이 되면 3개 조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주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낙원상가나 이렇게 뭐 물론 이 아파트 자체에서도 뭐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이제 이렇게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광장이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윈윈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저도 간절하게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년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뭐 일일이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고 한꺼번에 말씀 주시고 나서 우리 패널 분들이 좀 드릴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제 3동에 살고 있는 권오철입니다. 오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와 닿고요. 저도 이 지역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였다가 살고 있지만 지역이 그 뭐라 그럴까 좀 외람단 얘기지만 좀 이렇게 비껴가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공청회 들으면서 지금 도시재생은 여기 주변만 역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변에 저층 주거 사업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게 그 도산돼 있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연계성을 가진다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게 커뮤니티 역할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그 주민들이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설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참여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계획안의 마음에 와닿는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커뮤니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들과 접촉점을 많이 늘려달라라는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또 한 분 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 박은정입니다. 네. 저 오늘 공청회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 내용 중에 주차장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유진상가에 처음 와서 중정을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간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공간을 딱 볼 때 우리 동네도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뭐 꼭 그 청가물 시장이니까 청가물만 꼭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학도 많으니까 코스프레 같은 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구심점이 되면 좀 더 거기다 이제 커지면 청가물도 붙일 수 있고 이건 좀 일단 너무 멀리 간 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 중심지 앞에 메인 라인만 좀 되어 있는데 연남동 같은 데 가면은 구석구석 파고들잖아요. 저희도 이면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그 한 블록 들어간 도로, 네, 이면도로. 도로는 아니고 거리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공방이나 카페나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면 좀 더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거는 비용이 들고 뭐 하겠지만 이제 일단 다른 동네를 봤을 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모 사업 같은 게 좀 활발해져서 이 지역 주민 자체들이 많이 뭉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우리끼리 재밌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붙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창업센터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 유입은 되지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유진상가 엘리베이터 하나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주차장이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간, 또 공동체 관련된 공간, 그리고 주민공모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게 해달라는 거,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유진상가의 중정 공간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다라는 말씀 감사하게 저희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 세팅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크게 이제 질문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점상가 보행 환경의 문제를 좀 해 주셨어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노점상을 이제 무작정 저희가 철거하기보다는 그분들과 함께 좀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주체별로 끊임없이 저희가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채팅에서 이런 거 무조건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실은 과제이다라고 좀 인식을 해 주시면서 오늘 이제 귀한 전문가분들을 모셨는데, 예를 들면 노점상 철거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금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지. 예.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에 관해서 급작스럽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긴 하는데요. 예, 우리 김성훈 박사님, 그동안 이리저리 많은 도시재생 사업지에 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아실 거예요. 이게 어디나 보면 그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을 드는 것도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OX로 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럼 결국에 저 노점상이 세금을 내냐, 없어져야 되냐,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물리력을 동원하면 된다. 이 문제는 또 하나의 X거든요. 아니면 또 하나의 O가 되거나.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세모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세모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 오랫동안 이 거리에서 이분들이 해오신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기업형 노점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계형 노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노점에 대해서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일은 바로 되지는 않아요. 기업형 노점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 기업형 노점이요 이렇게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된다면 일정 정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다시 어딘가에 가서 이 인근에서 정착을 하고 다시 어떤 상업 행위를 하는데 대신 이 공간이 사람이 오고 이분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얘기는 되게 이상적인 얘기 같은데, 이런
어느 지역에서는 또 해요. 그렇게 그 이상적인 얘기가 실현이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보고 있으면 이 문제를 OX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이더라도 세모의 관점으로 해결해서 하나씩 양보해 갔을 때 결국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활성화 계획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노점선 철거라고 해서 철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재생계획에서 주민협의체가 있는 거고 실행주체가 있는 거고 행정협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올리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저는 이게 내년에 안 돼도 되고 내년에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에는 시작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죄송한데 결국 이거 해답은 그냥 오래 얘기하시라, 많이 얘기하시라,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얘기를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쨌든 요약을 해 주시면 노점상의 문제는 이 활성화 계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또 해당되는 노점상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사실은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내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돼서 단지 그 전문가의 계획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형성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이 노점상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우리 실시간에 그러는 건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이 80년대 이미지, 이 이미지를 2020년대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소유나 구소유의 땅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련된 그런 2020년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데 민간 소유의 땅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을 촉진하거나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투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아마 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한 나라가 되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항상 유행하고 또 그걸 따라가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 힙하다 그러고 어떤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되살려서 그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에 그걸 보고 되게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꼈던 시대가 있고요. 점점 와서 이렇게 우리 해방 전후의 그런 도시, 근대 도시의 모습들, 이제는 아마 80년대의 모습들도 우리가 이게 숨기고 피하고 없애야 될 게 아니라 그것도 또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젊은이들이 찾아들고 이런 문화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요, 이곳에 낡고 흉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민간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모습도 한꺼번에 싹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우리 뭐 적극적인 민간 사업 연계하는 부분은 그거대로 하실 때 우리 활성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공무사업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뭐 작게는 간판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과거의 모습은 우리 시대에서는 새로운 지역 자산이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련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쨌든 민간 사업을 통해서 이걸 하면 좋겠는데 그 이전에 주민 공모 사업이나 여타의 부처 연계 사업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공공이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외에 민간 영역은 그렇게 조금 더 개선하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다 기록해서 또 충분히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끝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한 말씀을 조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서부권 사업과 과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분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구청하고도 또 이런 또 재생센터나 또 이런 다른 부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왔는데 주민분들의 바람을 모두 다 이렇게 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우선 이제 사실은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은 다른 것도 좋지만은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져서 또 내 집값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기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믿어주시고 향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그런 한정된 장소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걸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예정되는 시간을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장경철 대표님 그리고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중앙대 배용규 교수님 또 SH 연구원의 김성지 수석 연구원님 그리고 김성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 의견 주신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PPT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 좀 내용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온라인 주소를 좀 띄워주셔서 이쪽으로 의견서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유진선과 3층에 오시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현장지원센터로 오셔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7천 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참여해 주신 온라인 패널 여러분 또 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또 오늘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시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하고 팩스를 통해서 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관계 전문가분들과 또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시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번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